함부로 친절하지 말라. 마담 사이코. 여러분은 살면서 선의로 베푼 행동이 악몽이 되어 찾아온 적이 있나요? 제가 바로 지금 그 선의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이렇게 급하게 글을 올려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았지만 직장 동료도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경찰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있죠. 저는 뉴욕 맨하튼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몇 주 전 퇴근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전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검은색 핸드백이 좌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영무원에게 가져다 주려 했지만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결국엔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 룸메가 그 가방을 보자마자 궁금해하더군요. 도대체 저 물건은 뭐야? 아, 전철 타고 오다 주웠어. 내일 주인 찾아주려고. 주인을 찾아줘? 너 미쳤구나? 우리 고향에선 흔히 있는 일인걸. 여기 맨하튼에선 가방 주우면 폭탄 처리반을 부른다고. 알아?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하곤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열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가방에 있던 물건들이 순식간에 테이블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물건들과 신분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의 주인은 그레타라는 여성이었죠. 다음날 가방을 들고 그녀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희 엄마와 비슷한 나이대인 여자이더군요. 가방을 내미니 그녀가 밝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안 그래도 찾고 있었는데 친절하기도 해라. 그녀는 지적이며 우아한 분위기가 풍겨왔습니다. 곧 문 밖에 서 있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집 안으로 들어와 차라도 한 잔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승낙했죠. 그레타는 남편과는 사별했고 딸은 파리에서 공부하느라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피아노 연주도 해주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 알 수 없는 동질감과 연민이 생겼고 그렇게 그녀와 가까워졌습니다. 외로운 그녀를 위해 유기견 센터에 함께 가서 사랑스러운 강아지 한 마리도 분양받았고 서로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친구 이상, 저희 엄마처럼 더욱 마음이 쓰였죠. 그레타는 상냥하고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진 말이죠. 하루는 그녀의 집에 또 초대받아 서로의 레시피를 공유해가며 함께 저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음식들이 마무리될 즈음 그레타가 서랍에 있는 초를 가져다 줄 수 없겠냐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던 도중 뭔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제가 그레타에게 가져다 주었던 그 가방이었는데 한 개가 아닌 똑같은 가방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똑같았고 가방 뒤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는데 여자의 이름과 번호 같은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내가 위험한 무언가에 휘말렸다는 것을 말이죠.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그 집에서 벗어나 겨우 집으로 왔습니다. 제 룸메에게 바로 이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가방을 일부러 전철에 두고 다니는 것 같은데? 누가 가져다 주길 바라면서. 룸메는 예산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 여자를 피하라고 조언해 주었고 그 이후로 저는 그레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피하기 시작하니 하루에도 80통이 넘는 전화와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가 왔고 음성도 계속 남기는 등 제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도 한때라고 계속 무시하면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제가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에까지 찾아와 저와 대화를 시도한 것은 물론 레스토랑 맞은편 똑같은 자리에 서서 하루 종일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봤자 그 부인의 자유라고 하는 둥 시덥잖은 일로 치부해버리더군요. 별거 아닐 테니 무시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경찰의 말은 틀렸습니다.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저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꿰뚫어보는 듯한 광기 어린 눈빛과 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퇴근길 전철에서 갑자기 마주친다거나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술래잡기와 숨바꼭질을 하며 겨우 집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가는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저희 집까지 알고 찾아온 것이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룸메의 이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주위 사람을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 여자는 저에게 다가올 수단으로는 뭐든 상관없다는 듯 했습니다. 난 대화로 해결하려 했어. 노력했다고. 네가 듣지 않았지. 이런 취급 더는 못 참아. 그녀는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곧 깨닫게 되었죠. 더 이상 상냥하고 따뜻했던 그레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아니었겠죠. 제 룸메를 몰래 찍어 저에게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내 위협하기도 하며 더욱 집요하게 저를 쫓아다니고 욕설과 함께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는 등 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그리고 가장 편하게 마음을 놓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인 나의 집이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분명 제 룸메는 바에서 놀고 있을 텐데 누군가 집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발 그레타가 아니길 바랍니다. 호의를 베푼 순간 악몽이 시작된다. 마담 사이코. (6월 26일) 대개봉.